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풀게요. 그 5번 문제부터는 갑오 을미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그 갑오와 을미개혁, 부분에 대해서 그 개혁 내용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33페이지에 보면 그 갑오 을미개혁 내용들 이제 정리 쭉 이렇게 해놓은 걸 신어놨는데, 이거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5번 문제 풀어보면, 자, 갑오 을미개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보면, 훈련대를 창설하고 사관 양소소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자, 이건 왜 틀렸을까요? 예. 자, 국방을 강화하였다라고 해야지. 곤쳐야 되겠다. 예. 자, 그 왜 틀렸어요? 전반적 갑오 개혁은 군사적 개혁이 미비했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일본이 이 군사적 개혁을 원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또 조선 정부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몇 가지 이제 형식적인 군대 편제만 있었는데, 그 훈련대와 시위대 같은 경우에 각각 2개 대대 설치했고요. 그다음 2차 갑오 개혁 때 박용호가 훈련대를 확충시키고 사관 양동소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이 박용호의 실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관학교를 성립한 게 아니라 시도를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의 강요에서 착수됐으므로 전혀 근대적 개혁이 아니다. 전혀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일부 우리의 언어적 자율성을 가지고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갑오 개혁에 대한 평가 중에 그 2가지 있죠. 타율성론하고 제한된 형태였지만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2가지 평가가 있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재정은 탁지부가 관장하고 은본위 합회 제도를 채택했다. 예, 이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탁지부가 관장하고 그래서 이거 몇 차 갑오 개혁이에요? 예, 이거는 제 1차 갑오 개혁에서 적어놨네. 1차가 아니라 이것도 지적했더라고. 어떤 분이 2차죠, 2차. 예. 그 1차 때는 탁지 아문이고 2차 때 탁지 부잖아. 예. 그래서 2차 때 그 탁지부가 이제 가난을 했죠. 예. 우리 1차 때도 이제 탁지 아문이 가난했고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은본위 합회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은 그 신식합회 발행장전을 이제 발표해갖고 은하를 본위합화를 하고 은하라고 해야죠. 은이라기보다는 은하를 본위합회를 하고 보조합회였던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를 했죠. 그래서 그 신식합회 발행장전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은하는 부족했기 때문에 발행을 못했고 주로 뭐만 발행했죠? 보조합회였던 백동화만 발행해서 나중에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개국연호를 사용했고, 개국연호란 건 뭐냐면, 그 조선의 그 건국년도 있죠? 네, 1392년부터 해갖고, 그 조선 1년, 개국 1년, 개국 2년. 그 아마 500 몇 년일 거야. 아마, 개국을 이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그 개국연호를 샀는데, 나중에 을미개혁 때, 이때 이제 뭐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건양. 건양이라는 연호가 뭐예요? 양력을 세우다. 그 뜻이냐. 그래서 음력을 폐하고 양력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신분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한 것까지 많은데, 지방 간의 권한이 대폭 강화했다. 이건 틀리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그 뭐냐면, 갑오 개혁 때, 재판권을 일부 박탈했죠. 완전히 박탈한 건 아니고 1심 재판권 유지되되 2심 재판권은 박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문적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행정하고 사법이 일치됐는데 이제 행정과 사법이 분리됐죠. 그러니까 예전에 원인 재판이라고 하죠. 사또가 와서 재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갑오 개혁의 평가야. 하나가 이제 제한된 자율성론, 또 하나가 타율성론 이렇게 있죠. 그 타율성론은 이제 갑오 개혁은 일본의 강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들보다는 일본의 요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뭐예요? 지세 급납화, 재정의 일원화, 그다음에 재정의 일원화가 잘못됐나 못하? 예, 재정의 일원화, 은분위 합회제도, 그다음 동양원 개정 다 일본식이죠.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어떤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 또 하나의 관점은 뭐예요?
그 당시 내재적 변화, 그러니까 시닥사상, 19세기 민랑, 갑신전면, 동학혁명 같은 연결된 한국사 내재적 발전이 반영돼서 일본의 간섭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 자율성론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요. 흥성대원군이 실권자 개혁을 주도했다. 아니죠. 흥성대원군은 얼굴마담이었어. 1차 때 잠깐 얼굴마담하다가 2차 때 이제 잘라버렸죠. 일본 애들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개혁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 이건 뭐 자율론자의 어떤 그 논거는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개혁 성공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이건 자율론자의 입장이 아니었다. 입증 근거는. 그래서 3번은 그 개혁 실무위원들이 개합파 인사도 구성됐다. 맞죠. 온건 개합파. 그래서 1차 가보 개혁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이제 했어. 왜냐면 1차 가보 개혁은 일본에 간섭이 별로 없었죠. 왜냐면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와중이었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다 보면 조선의 국내적 반발, 그 외국 열강대 반발 이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요거와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제한된 자율성의 한 입증되죠. 근거. 그다음에 4번을 보면 개혁이 때 그 뭐냐면 일본과 청의 전쟁 중 간섭할 수 없다. 요거는 어디만 해당하죠? 1차 가보개혁만. 2차 가보개혁 때는 일본이 거의 이제 그 승기를 잡을 때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격 간섭을 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사실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입증된 근거를 쓰니까 이거 3번이에요. 예. 그래서 자율성론에 입각해서 어떤 입증된 근거 몇 가지 써라.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 기출문제 분석 좀 보고 참조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타율성론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7번 문제 보자. 7번 문제. 그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차 가보개혁은 2, 3차 개혁에 비해서 일본의 간섭이 심했다가 아니라 적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마 여긴 3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을미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가 좀 바뀌어서 제 을미라고 하는데, 자 2번을 보면 1차 가보개혁은 홍보 14조를 발표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보 14조는 어이 뭐야 이거? 기뚜라미야 이거? 아이씨 바퀴벌레는 아니죠? 낮추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죽이긴 좀 그렇잖아. 얘도 살아야지. 자, 여기 제가 바퀴벌레는 죽이는데 얘는 살려줘야 될 것 같아. 네. 자, 여기 보면 그 2차 개혁이죠? 2차.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2차 개혁은 박정희 내각이 중심되어 그 소학교와 우체소 성립했다. 자, 요거는 이제 소학교 우체소 성립 같은 경우는 몇 차 개혁이에요? 을미개혁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을미개혁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리고 박정은 그 맞긴 맞는데 이건 2차였는데 요 소학교와 우체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을미개혁이라서 뭐 태양형 사용하고 단발령 실시하고 그런 내용도 있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다음 4번을 보면 3차 개혁에는 김홍준 내각을 중심으로 단발령 단행, 태양형 사용 맞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 몇 차 김홍준 내각이죠? 4차 김홍준 내각이죠. 4차 김홍준 내각.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자, 보기의 개혁안에 나타났던 공통점은 그래서 갑신전별 14개조 개혁 요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패전 개혁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홍보 14조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그거는 관리 임용제도 개선이죠. 예,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갑신전별 같은 경우 아까 했지만 그 문벌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내세우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 홍보 14조 내용은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 있죠. 인재 등용 관련된. 자, 그래갖고 뭐 지방제도, 경찰제도, 군사제도는 그 갑신정변에는 없고, 그 주로 이제 홍보 14조 내용, 그 관련돼 갖고 제2차 가보개혁 관련된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건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아이고, 네.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부터 해갖고 이제 10번, 9번, 그 다음에 뒤에 뭐 11번, 12번,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인데, 동학농민운동도 자주 나오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진행 과정 같은 순서도 있죠.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 할 때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배경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돼 갖고 이제 몇 페이지냐면 341페이지에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들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어디까지야? 자, 다음 중 동학농민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일단 첫 번째가 교조 신홍운동이죠. 그래서 교조 신홍운동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이제 척의 양창이. 그래서 고전 신홍운동에서 보훈 집회 있죠? 그래서 보훈 집회 때 이제 척의 양창을 내세우죠. 그래서 의미가 뭐예요? 외놈과 양놈을 물리치고, 창의는 대의를 바로잡는다. 이런 것들인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직강서 설치하고 폐렴개혁을 추진했죠. 그래서 보통 동학운동의 상기에 해당하죠. 그다음 의병운동 가담한 자녀 세력들이 나중에 영학당이나 할빈당 가담하고, 또 영학당 할빈당이 또 그 일부가 의병운동에 가담하죠. 그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당시 이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때 행해졌던 그 당시 화폐개혁 있죠. 그래서 구한말 때 화폐개혁, 그 관련된 내용이고, 메가다의 재정개혁,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제사 부분인데, 자, 문제 풀어보면요. 자, 가가 제정된 계기와 목적과 한계를 쓰고, 그 기의 주로 유통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리고 나와 관련돼서 강무개혁의 어떤 화폐제도 개혁에 설명하고, 니은을 계기로 해서, 계기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서술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답안 참조하지만 여기는 좀, 전반적인 이제 방향만 좀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신식화폐 발행 장전이죠. 제1차 갑오개혁 때.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은본위 제도고, 은화를 주화폐로 하고, 보조화폐로 뭘 발행하죠? 적동화, 백동화, 항동화를 발행하고, 또 그 화폐가 부족할 걸 대비해갖고, 잠깐 일시적으로 뭘 같이 사용한다? 외국 화폐를 같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왜 이런 것들을 제정했을까요? 아까 말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효율적으로 침투하게 한 거죠. 이런 것들. 왜? 일본이 그 당시 뭐였기 때문에 은본위 제도였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계는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화를 주주하려고 해도 주화폐가 은화잖아. 근데 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보조화폐인 뭐죠? 백동화를 주도했다.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식화폐 주주에 앞서갖고 이제 잠시 외국 화폐를 홍용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 화폐가 예전에 개항장 안에서만 사용했는데 개항장을 벗어나가지고 전국 각지에 유통되는 그런 것들 길을 열어줬죠. 이때 일본 화폐는 엔화예요. 엔화. 그러니까 엔화가 1898년까지는 쓰고 이게 중단됐죠. 그러다가 건너뛰어서 뭐가 쓰인 거야? 제은행권이 쓴 거야. 네. 왜 엔화가 잠시 중단됐냐면 없어졌냐면 그래서 일본이 은본위 화폐제도에서 무슨 화폐제도 넘어가죠? 근본위 화폐제도 넘어가. 그래서 근본위 화폐 태환제도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예치시켜 놓고 엔화를 발행했는데 일본이 그 당시 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화폐 발행을 찍어내는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조선으로 이렇게 엔화가 너무 빠져나가면 일본의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제 중지시킨 거야. 그 대신에 그 자리를 1898년 이후부터 누가 메꿔 나갔다? 제일은행권이 메꿔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획의 주조 유통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백동화죠. 그래서 이제 백동화 같은 경우에 대량을 유통했는데 이 백동화는 니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막 찍어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조선 상인들도 그걸 위조해가지고 유통을 시켰어. 네. 그래서 백동화의 질이 확 떨어지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메가드 화폐 개혁 때 어떻게 해요? 백동화를
폐기 처분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시기 때 그 강무기업과 합해제도 관련돼서 이제 보면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 당시 강무 정권에서는 그 은본위 제도에서 뭘로 넘어가려면 근본위 태안제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예. 그럼 근본위 태안제도 넘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합해조례를 만들고, 그 나름대로 중앙은행 조례와 태안급권 조례를 공포를 했어. 근데 계획만 세우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결정적인 뭐가 없죠? 금이 없는 거야. 결국에 계획만 세우고 실패했고, 실제로 이제 근본위 합회에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다? 이건 메가다의 합회 개혁 때죠. 메가다의 합회 개혁. 자,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금이 부족했냐? 금이 부족한 건 아니죠. 금강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결정적인 금강이 생산된 금들이 우리나라에 쓰지 못하고 어디 넘어간 거야?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쪽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금강이 웅상 금강 아시죠? 그래서 미국인이 거기 이제 채굴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그 한국인 강부들이 딱 금을 대면 노터치라는 말 썼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다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중에 운강 그 금강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북쪽에 금강이 많다 보니까 금강을 그 당시 개발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인도 와가지고 그 조선산도 와가지고 금강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그 20년대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공했, 그 금강 개발해갖고 떼부자 된 사람들이 좀 있었죠. 예. 그 대표적인 조선일보, 지금 주인이 있죠? 그 할아버지인가 증조할아버지인가. 원래 동아일보 그 지국장이었는데, 그 금강 발견해갖고 조선일보를 인수해가지고 산 방치 집안들, 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골드러시 그 있었다, 골드러시가.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팔도 3인을 포고한, 일사병 때 이제 공포한 건데, 거기에 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정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메가다의 합회개혁이에요. 예. 바로 잡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합회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계기와 내용 및 결과를 써라. 그 계기는 이제 메가다 합회개혁 해갖고 이제 공훈정치 글로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되고, 덜 정책 중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내용, 결과 부분도 그 합회개혁 부분 있죠? 요거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총체적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합회개혁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 메가다 합회개혁. 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그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동학농민운동 과정은 이제 그 교과서 같은 게 1단계, 2단계 나누죠. 1단계는 반봉건.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그 당시 그 일본군들이 경복군이 포위하고 청일전쟁 와중에 일어난 반외색 주쟁이었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요. 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분 밀란기, 2단계는 전주 감염까지 점령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아까 이제 그 직강소에서 몰라는 패전 개혁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4기는 반 외세, 일본과 대항하는 그런 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일단 순서를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순서를. 먼저 볼 수 있는 순서가 어딜까요? 다죠. 다는 그 어짜리 우리가 외양을 배척하는 것을 도리어 사료로 배척하는가. 이거 무슨 집회예요? 보훈 집회죠. 그래서 이 보훈 집회는 그 앞에 있는 그 신혼교조 운동뿐만 아니라 청에 양착에 넣어서 전국적인 봉기를 동원했던 정치 성격을 띈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에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 가도기적 어떤 집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나죠, 나.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유냐?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건세가 귀족을 모두 멸하리라. 이런 거는 어디 나왔냐면, 백상봉기. 백상봉기에 그 농민군 4대 강령이 있어요. 그 일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봉주, 송하준, 김계남이 고분 밀란에서 이제 그 하는데 정부가 또 안핵사를 봐서 얘네들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백산에 모여서 농민봉기를 일으켰죠. 그래서 왜 백산인지 아시죠?
안 지면 죽산이 되는 거고, 인하면 백산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백산봉기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조는 어디죠? 내용은 가죠, 가. 예. 가인가? 잠깐만. 가네요. 자, 가는 이제 뭐냐면 군역, 한국 전세 3정을 통평의 예에 의해서 준할 것.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이 통평은 일단 어디 부분이야? 통평에 준한 거는 대전 통평이죠. 예. 그래서 대전 통평에 입각해서 거둬라. 이런 목적에서 이제 거뒀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 내용이냐면 전주 하약의 일부분이에요. 전주 하약. 예. 전주 하약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는 뭐냐면 이제 네 번째가 마죠. 그래서 동학도인들과 정부 사이의 오랜 끝에 끌어온 허무감을 싣고 모두 행정에 협력할 것. 이거죠. 요거는 언제 패전개혁의 일부죠. 일조 내용이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라죠, 라. 그래서 척외 양창하여 척에 척하여 조선을 왜곡이 되지 않게 동심협력에서 대사를 일권.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 당시 이제 1차 농민전쟁 이후 북쪽과 남쪽과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북쪽은 봉기하는 걸 되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벌랑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남쪽을 토벌하려고 했어. 근데 이 2차 때는, 일본군, 경복군 강점하고, 청일전쟁 반발을 해서 안 되겠다.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반예세를 하면서 남쪽과 북쪽이 합쳐졌죠. 그게 마지막 이제 뭐냐면, 라와 관련된 사례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가장 시기적으로 낮은 게 뭐죠? 라죠, 라. 라. 2차 봉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왜 배경이 그런 게 일어났나? 어떻게 쓰여 있어요? 일본이 병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에 발발해서 조선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에시안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와 그 성격을 써라. 자, 요거는 이제 패전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뭘 써야 되겠어요? 직강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직강소의 성격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민 자치기구다. 그리고 또는, 민정기구나 치안기구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직강소는 주로 어디에 설치됐죠? 전라도 일대에 설치됐죠? 다만 이제 양반들이 강한 나주 지역은 설치가 안 됐어.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동학농민운동 요구사항들이야. 보통 이제 동학농민운동 요구사항들은, 저희 이제 어디에 실려 있어요? 패전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대한개년사에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한개년사에 실려 있는 내용은, 동학교도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동학교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정부나, 그 다음에, 양반 유생들, 일본군들이 동학농민군들 잡아서 신문할 때 썼던 그 기록 내용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학사보다도 훨씬 더 좀, 정확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동학사는 그게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오지영이 좀 자기 잘난 척을 좀 많이 해놨어. 그래서 그 남적이니 북적이니 막 얘기했잖아, 아까 치면요. 그것도 오지영이 만든 얘기인데,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 오지영 외에는. 그 동학사에는. 오지영이 또 뭐냐면, 그때 참가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대 소년이야. 10대 소년이 와가지고 남적과 북적을 뭐 하해시키고 그런 거 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1940년대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일종의 동학을 소재로 한 뭐냐면 소설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사료적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부정하고 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보면,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9편이에 있어요. 9편에서 찾아서 근거를 제가 했거든요. 일반 책에서는 없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가는 전운사를 확보할 것. 그래서 이 전운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전운사는 원래 지방의 조사를 거둬 서울의 운방을 담당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1883년에 그 전원국이 설치되고, 그리고 그 관련 책임자를 전운사에 두어가지고 세골 운방하게 했는데, 조선 정부가 왜 후광기 때 전운국을 썼냐면, 그 당시 개항과 더불어 일본과 청국의 배들, 해운사들이 몰려왔거든. 근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으면 목선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선이에요. 철갑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의 좋은 선들은 주로 경강상인들이 담당했죠. 이 경강상인들은 뭘 사용했어? 예전에 했던 목소리 사용했죠.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뭐냐면 보조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기선을 구입해야 되겠다. 근데 기선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돈을 걷어 전운사를 파견해갖고 돈을 그냥 걷는 거지. 근데 그때 거둘 때 농민들 거둘 때 얘네들이 자기 어떤 개인적 이익 때문에 또 걷는 것도 있고 그게 너무 많이 걷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냐면 말들이 많았어요. 부정부패가.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은 중앙의 전운사를 확파해달라고 읍에 상납할 정도로 폐해가 많았다. 그러니까 균전사인데 균전사는 조선시대 때 전답의 측량이나 전품을 결정하거나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 수시로 지방에 파견된 관리였어요. 근데 이제 구한말 때 파견된 관리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1870년대, 90년대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홍련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전라도에 균전사인 김창석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농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묻은 땅 있죠. 그러니까 개척되지 않는 진전들 개간하면 몇 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개간하자마자 뭐예요? 세금을 부과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그 농민들이 그 개간한 땅을 어디에 입적을 시키냐면 궁방정에 입적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국가토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고 일어난 거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년간 면세를 양수하고 개간케 하는 정답을 가색했는데 실제로는 토지 징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지세를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단 호역전은 1년에 2냥씩 지을 것. 호역전은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 대원군이 만든 개혁이 뭐예요? 예. 그 군역과 관련된 게 호포제죠. 그래서 호포제는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면포를 징수하잖아요. 그걸 면포를 한산해서 뭘 걷는 거죠? 전을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보통 1피를 걷는 거를 이제 2냥씩 계산을 해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한산할 때 근데 규정대 지키지 않고 뭐냐면 2냥 이상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 호역전을 징수할 때 규정대로 1피를 2냥씩 계산해 갖고 걷어라 이걸 요구한 거죠. 법대로 하자는 거야. 법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는 뭐냐면 결전을 난징하게 금할 것. 이 결전은 이제 지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그에 따라 지세를 걷는다. 이거 틀렸죠? 일단은 결전은 뭐에서 연원됐냐면 군역법 아시죠? 군역법에 보면 이제 결미가 있잖아요. 결작 2두씩 걷죠. 보충세금으로. 그래서 쌀을 내면 이게 결미가 되고 돈으로 거두면 결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세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군역에 관련된 거야. 군역.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그 단위는 지가가 아니라 결가라고요. 결가라는 건 이제 19세기 때 나타난 건데 자 제가 이제 잠깐 34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40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그 19세기엔 도교화가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모든 세금들을 땅에 걷기 시작하는데 토지 정결에 결수에 걷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결세라는 거 있어. 그러니까 원래 호에 인정에 부과된 걸 토지 결수에 부과되는 것들인데 삼수미세, 뭐 대동세, 결작을 미로 거둘 수 있고 결전을 거둘 수 있는데 결전 때 군역과 관련된 걸 정결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총액제도 부족한 부분 있죠. 그걸 이제 한국 부족분, 군역 부족분 이런 것들 다 어디에 걷는 거야? 토지에 걷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거둘 때 그 세금을 돈으로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1개월당 수치 총액을 화폐로 환산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가라고 하냐. 그래서 이 결가는 이제 어떻게 걷냐? 수령과 아전들이 걷는데 주로 언제 걷냐면 얘네들이 이제 보통 이제 언제 걷냐면 봄에 걷어요. 봄에. 봄은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죠. 쌀값 올라갈 때 이제 걷어가지고 그걸 언제 갖다 팔죠? 가을에 갖다 팔아. 쌀값이 떨어질 때. 그 차익을 뭐냐면 얻고 그 부분을 가을에 갖다 바치는 거야. 정부에.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득을 챙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결가, 그러니까 1개월당 그 화폐로 환산을 할 때 수용과 아전들이 시가보다 더 높게 뭐냐면 화폐로 환산을 해요. 원래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호역전은 1년에 2냥씩 걷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피를 2냥으로 계산하고 1피를 4냥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득을 챙겨.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밑에 그 19세기 관련된 결과 정의 있죠. 한국사 36페이지. 한국사 36권 그 내용 있죠? 네. 그거 제가 이제 목이 아프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기 마이크를 대고 계셔야 돼요. 네. 조선 후기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여러 부세 재원의 토지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수치 방식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토지에 매겨진 세금이 막대하게 늘어난 것이었다. 이처럼 대동세, 삼수미, 결작과 같은 본래 호와 인신에 부과되는 부세까지 토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결세는 전후에게 넘겨져서 전후 농민이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전결세가 늘어나서 전후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징수 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전결세가 늘어나서 전후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예, 두 개 겹쳤어. 네. 19세기에 들어서는 전결세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현물인 쌀이나 면포가 아닌 화폐로 징수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1결당 수취액을 화폐로 환산하여 결가라는 형태로 징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령이나 서리들의 농간으로 농민 수탈이 늘어났다. 곧 서리들은 결가로 시가로 계산하여 거두었는데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둘 때의 가격과 중앙에 상납할 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결가의 방식은 보편화되고 그 액수는 늘어났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익을 착취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그 당시 보부상이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독점을 얻었죠. 그래서 보부상이 그 당시에는 정부의 어용 사용이 있어요. 그게 조선 초기 때부터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성계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보부상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부상이 유착이 돼갖고 이제 보부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보부상단이 특권 어용 집단에 대해 지방 장시를 지배했다. 맞죠? 그래서 보부상은 특정한 물품을 독점을 해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보부상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정부가 해상공국이라든지 뭐 한국협회라든지 상리국이라든지 그래서 이 보병상들을 위한 특수 특수 뭐라고 할까 조직들을 만들었죠. 상해사 같은 것들을. 예. 그래서 이제 보부상들을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면 영양교사 있죠. 영양교사들. 정권과 유착돼서 막단 티오를 하잖아. 그래서 영양사인데 그 영양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한두 명 얻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300명 단위? 그래서 국영수가라고 하잖아요. 국영수가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국어 영양교사, 수학, 또 국어도 이제 이렇게 하는 국사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꼭 걸고 넘어가더라고. 국사 영양교사 그 수학을 이제 옛날에는 상담교사 있죠. 수학을 상담으로 또 이렇게 발음을 맞아내서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사, 영양교사, 상담 3대 적이 돼버린 거야. 국영수 카페에서는. 우리는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영양교사 너무 많이 뽑았어. 300 몇 명 뽑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예? 그 하여튼 뭐, 내가 여기 열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영양교사와 비슷한 것 같아. 이 보부상들이. 예. 자, 뭐 여기 영양교사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이거부터는 이제 13번 문제부터는 어떤 거와 관련된 거냐면, 13번, 14번, 그 뒤에 이제 좀 몇 개 문제는 뭐, 양무개혁입니다. 강무개혁이죠. 예, 계속 발음이. 양무개혁이 아니라 강무개혁. 예. 그래서 강무개혁인데, 강무개혁은 이제 독립협회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강무개혁이 주로 많이 나와요. 독립협회보다. 요번에 이제 독립협회가 나오긴 않았지만, 주로 강무개혁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무개혁의 내용들 꼭 외워주시고, 강무개혁이 나오면 항상 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경제 부분은 나와. 지가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지게를 발급했다 그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강조돼서 나온다. 예.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 보면,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의 방향을 구본 신창이라 일컬어진다. 요때 구애에 해당하는 거 볼까요? 정통주의 질서죠. 예. 신참 새로운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강모 개혁을 이제 할 때 얘네들 생각은 뭐냐면 갑오 개혁이 너무 급진적이다 생각한 거야. 너무 이제 옛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갑오 개혁처럼 급진적이 아니라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 동도서기적인 논리인데 되게 이제 이 그 강모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하는 건 개혁을 찬성해요. 근데 그 중심이 신하들이 아니라 누구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하자는 논리고 그 반대편의 입장에 쓰는 사람은 다르죠. 얘네들은 시민사회에서 아니면 유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대한제국 시기 이제 강호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시기에 있었던 사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지방제도를 8도에서 23도로 개편됐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2차 개혁이죠. 2차 개혁 같은 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했기 때문에 일본식 지방제도는 23도를 실시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강호개혁 때 다시 도체제 넘어가죠. 근데 이때는 이제 경상도는 뭐 경상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3도 이렇게 나오죠. 제주도는 원래는 어디 속했죠? 이건 전라도에 속했던 지역이고 나중에 독립도가 됐지만 북한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양강도, 뭐 자강도, 항해도를 항해북도, 항해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뭐 이건 나중에 얘기고 이거는 2차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2번을 보면 너일간의 그 베베도 고무각서를 조인했다. 이거는 그 베베도 고무각서는 경성 유정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게 1896년 아간파천 전후로 해갖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와 일본이 동소 군대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고문 관리 대신에 러시아 군사 재정 고문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조약 결과 러시아의 우위 인정과 이권 침탈에 기반이 되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조약은 아가파츠와 너일 전쟁 사이에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기에 만들었던 조약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베도 고무각서 외에도 여러 가지 조약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을 보면 시기적으니까 여기 시기적으로는 앞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전의 시기니까 아간파천 시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폰군주제를 지향한 대한국제를 제정했다. 맞은 것 같지만 틀렸어. 이폰군주제가 아니라 뭐죠? 전제군주제죠. 그래서 대한국제는 그 일종 강모 정권이 제정한 이제 헌법이라 볼 수 있네. 그래서 그 헌법이지 않고 국제라고 한 것은 서양헌법처럼 어떤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정된 것이 아니라 얻어서 제정이 아니라 교정서라는 특별 입법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국제는 그 당시 이제 동양에서 만들어졌던 일본 메이지신이나 그 다음에 그 청나라에서 만든 거 있죠? 강서신정 때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이게 뭐였지? 흥정헌법 대강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해. 뭘 기반으로 한 거죠? 포위센 헌법 기반이죠. 흥정헌법을 기반으로 했다. 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 시기 때 같이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독립협회죠. 그래서 그 독립협회 시기하고 대한제국 시기가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번에 시험 문제 이거야. 요것만 제대로 외웠으면 풀을 수 있어. 간민공동회에서 뭘 개최했죠? 개최해갖고 헌의 6조를 결의했죠. 예. 그래서 이거 만민공동회 쓰신 분들 많더라고. 간민공동회요. 예. 그래서 만민공동회 안에 그 간이 같이 참여해서 간민공동회. 물론 넓게 보면 만민공동회지만 넓게 쓰면 안 된다고 했죠. 항상 좁게 써야 돼. 아까 전에 예전에 동국 이상국지 쓰지 않은 게 이상국지 하면 틀린다고 했죠. 보다 동명왕조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넓게 쓰는 것보다는 좁게 쓰는 게 그 스타일이 돼야 돼. 하여튼 하여튼 요건데 이거 답이 4번이죠. 예, 그래서 1898년 10월 달에 있었어요. 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시기와 관련된 구한말 시기 때 뭐 문제 물어보는 건데 자, 다음 보고서가 작성한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세 번째인가요? 네. 러시아가 저 정도 그 석탄 창고 부지를 조차를 요구하는 일이 터졌고 독립협회가 이를 배척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본가는 이 기회에 경부성 철도 부설 문제를 해결했는데
러시아의 그 저정도조차 경부서 철도부설이 이제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언제 있었냐면 1898년에 있었어.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저영도에 부산의 영도에 그 당시 그 조차를 하려고 했어. 왜 조차를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배가 증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싣고 다니죠. 근데 석탄을 다 실을 수가 없어. 석탄은 석유보다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탄을 실었다가는 배가 침몰해. 그러니까 조금만 싣고 가다가 중간중간 석탄 창고에 들러가지고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석탄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898년 그 다음에 경부철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898년에 이제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국민주 형식으로 철도 부설 자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나중에 1901년에 공사가 착공돼서 너일 전쟁 와중이었던 1904년에 완성이 됐고 1905년에 개통이 됐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시기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 문제 보면 대한매일신보를 논술있는 학생. 요거는 몇 년에 있을까?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만들었죠? 1905년 영국인 베델이 참가한 신문이죠. 그래갖고 이제 양기탁이 주필 맡고 박은식과 신채호가 항일 농서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수능 기초가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뭐더라? 그 장제를 쓴 신라 방송대국 있죠. 그래서 신라 방송대국을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유포됐다. 이게 오답을 처리했어. 그게 문제가 생겼죠. 왜 그럴까요? 한성신문은 올리자마자 발간하자마자 뭐야? 그거를 폐간시킨 거야. 그러니까 실제 한성신문을 읽고 한 게 아니라 대한매일신문에서 한성신문 그 논설을 빼와가지고 실어놨어. 그래서 실제 사람들은 뭘 통해서 그걸 알게 됐냐면 신라 방송대국을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왜 틀렸다 해갖고 그때 그 수능 문제 나와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죠. 그 후의 얘기니까 2번을 보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전보를 보내는 상인. 그래갖고 이제 일본이 이제 1894년에 그 청일전쟁 와중에 서울과 부산에 있는 이게 배터리가 갔나? 왜 빨간빨간 안 보이지? 잠깐만요. 이거 불안해 그냥. 얘가 아직 살아있네요. 자,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 중에 서울과 부산에 있는 군용 전신선을 개설했거든요. 불법을 개설했는데, 그 이제 서울과 원주에 이르는 전시설 관할권을 차지했고, 그래서 1898년 서울과 인천에 전신을 깔렸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1898년이니까 맞죠? 예, 그 당시.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국문연구소에서 국어문법을 연구한 학자들. 자, 국문연구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07년에 만들어졌어요. 학부 밑에. 그래서 국어연구기관인데 그 당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시경, 지석영, 이능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국문을 정리하거나 국어의 이해체계를 확립에 크게 공헌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주시경 같은 사람이 있죠? 예. 그 주시경은 우리 글을 뭐라고 했어요? 언문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글자인 한글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뒤에 있는 내용이고, 국제보상운동도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죠? 1907년에. 그래서 이제 그 1907년에 양기탁, 김강재, 서상동이 국제보상 기성회를 주식해서 이게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데 대구에 가보시면 그 국제보상운동 관련돼 갖고 공원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 대구 가보니까 상당히 뭐냐면 반항의 메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원래 대구 딱 생각하면 이게 꼴통 보수들만 모여있는 동네 이렇게 해갖고 고담 대구라고 하잖아. 대구 계신 분들 좀 미안한데 거기 갔더니 그 4.19 혁명 있죠. 4.19 관련된 뭐 2.16 공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좀 저항의 도시적인 의미가 있더라고. 근데 언제 그게 바뀌었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운동이 있었다. 그건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삼림법이다. 삼림법. 근데 이거 좀 착각할 게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삼림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삼림법은 1908년에 제정된 거야. 구한말 때. 그래서 이제 임야를 제실린, 항제 소유상린, 국유림, 공유림, 사유를 이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임야의 소유권을
확정할 때 신고주의를 했다. 예. 그래서 증빙서류도 가져야지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했는데 이 성립법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시대 때 산림령을 이제 낸 거죠. 예. 그래서 통감부 시대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1908년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거죠. 시기적 상황과 맞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아니, 6번 문제인데, 저기. 1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 국제 일부다. 그 이사를 근거로 해서 정부의 국제와 정책 근거를 어디서 구했는지 쓰고, 개혁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설명하고, 토지와 개혁된 관련된 내용들, 경과를 쓰시오. 자, 여기 이제 그 예문 보면 이제 그 좀 교과서에 보이는 예문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원문을 좀 그대로 번역한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건 좀 약간 애들 위해서 이제 번역한 거고. 자, 1조 보면 대한국은 이제 세계, 민국이란다. 세계 만국에 공인된 바를 자주 독립하는 제국이나 쭉 있고,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에 500년이 되었고, 이후에 만세불변이다. 이거 좀 일본 거 뺏긴 것 같아. 메이준신도 그 면이 있거든요. 만세불변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처왕의 권리들. 자, 그 다음에 대한국 황제께서 무한한 국권을 항해하였으니 공포에 입각한 자진정체가 그래서 있고 그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6조의 답이 나와 있죠. 거기 있어요. 대한제께서 법률을 제정하고 어디에 만국의 공공한 법률, 이건 뭐라고 할까요? 만민공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만민공법 또는 만국공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속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갖고 똑같은 말이에요. 만민공법도 그 당시에 쓰였던 용어예요. 예, 국제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건 그 국보셈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개혁의 추진 방법은 뭘까? 이것도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죠. 구본 신참을 이념으로 한 복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구본 신참을 이용한 복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잠깐만요. 갔다.